PT를 받고 살을 열심히 뺐는데 다시 요요 와서 돈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네, PT를 받고 나서 살이 더 찌는 그런 참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PT를 현명하게 받으려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지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PT 등록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올렸던 PT 영상이 정말 핫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PT를 받고 살을 열심히 뺐는데 다시 요요 와서 돈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네, PT의 가격이 아무래도 세다 보니까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PT를 받게 된다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PT를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PT를 받으면 왠지 살이 쭉쭉 빠질 것 같고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PT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70kg에서 55kg까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다이어트를 좀 더 뭔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엔 뭐가 있을까 하고 PT를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PT를 배우게 됐었는데요. PT를 등록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다이어트 이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50일간 가장 많이 살을 뺀 사람한테 바디 프로필 촬영권을 주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그렇게 단기간에 50일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50일이라는 단기간의 시간에 가장 많은, 가장 비싼 돈을 들어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누구라도 살을 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식사량, 강도 높은 운동으로 평생 해오지 않았던 걸 그렇게 하게 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 15kg를 감량하고 PT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5kg에서 6kg 정도를 감량하게 되죠. 그럼 전 지금 그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6kg는 원상복귀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더 5kg가 쪘습니다. 왜 PT가 곧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요. 일단 PT가 끝나면 원래 먹던 대로 돌아갈 거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평소에 먹지 않았던 현미밥, 닭가슴살, 야채 이거를 그람수를 맞춰서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식단을 평생 드실 수 있나요? 그것도 다이어트를 처음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PT를 받고 나서 원래 몸무게보다, 비포보다 살이 더 찌는 그런 참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말이 곧 PT를 받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하게 PT를 받을 수 있을까요? PT를 현명하게 받으려면 살을 빼는 목적이 아니라 운동을 목적으로 PT를 받아야 합니다. 헬스장 가면 어떤가요? 첫 번째, 들어가면 인바디 먼저 하죠. 그리고 트레이너가 인바디를 찍어주죠. 그럼 이제 트레이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늘 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회원님, 지방이 표준 이상이시고 근육이 아주 부족합니다. 근육에 비해 체지방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리고 식단과 운동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트레이너님이 시키는 대로 식단을 병행하게 되죠. 혹시 트레이너가 여러분이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했던 닭가슴살이라던가 닭고야처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식단만을 고집하신다면 그냥 차라리 식단은 혼자 하세요. PT에서 중요한 건 식단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할 때 각 부위별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운동할 때 부위별 세트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 이 운동은 어떤 부위에 효과적인지, 이 운동을 하면 어디가 좋아지는지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PT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고 혼자 운동할 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어렵다면 PT 받을 때 그 운동이 왜 어려운지 다시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런 동작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너분이 운동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식단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까지 잘 해주신다면 그분은 정말 최상의 트레이너겠죠? 제대로 된 트레이너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트레이너한테 다이어트를 맡기는 게 아니라 운동을 배우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은 빼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PT 받으면 살 빠지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내 몸을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다시 한번 중요한 건 PT는 운동이다. 식단이 아니라 운동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PT를 받으면서 요요가 오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빨리 빼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 달에 7kg 뺐다, 한 달에 10kg 뺐다 라는 그 빠진 몸무게 그런 수치에 집중을 하는 편이죠.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님들이 단기간에 얼마 만에 성과를 보여줬다. 이게 이런 사진들과 후기들을 걸어놓고 고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죠.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다이어트는 감량이 아니라 감량 후에 유지, 끝까지 그 감량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즉, 한 달에 10kg를 뺐고 그 10kg를 유지하려면 내가 10kg를 뺐을 때 먹었던 운동이랑 식단을 쭉 평생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요요가 오겠죠. 이게 다이어트 강박이나 폭스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현실적으로 한 달에 1, 2kg, 2, 3kg를 뺐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다면 살은 조금 빠졌더라도 충분히 유지 가능한 몸이 되겠죠? 그 말은 요요가 오지 않은 몸이 되겠죠? 사람의 항상성, 되게 무섭기 때문에 내가 특정 수치의 몸을 가지고 싶다면 그렇게 될 만큼의 식사량과 운동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식단 제한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많은 체중을 감량을 했을 경우에요. 그 후에 갑자기 식사량을 내가 늘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체지방을 더 축적하려고 하는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유가 바로 항상성에 있습니다.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급격하게 빼버리고 식사를 많이 해버렸다 하면 몸에서는 더 이상 음식이 안 들어올지도 몰라,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 하면서 그 음식을 축적하게 되고 지방이 더 잘 쌓이기 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쪄버린 체지방을 다시 제거하기가 어려워지겠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오늘은 PT를 받기 전에 알면 좋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PT를 받으시려는 분들, PT에서는 식단이 아니라 운동이 초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이어트 관련해서 더 유익한 정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